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로로 기억되는 5월을 보내며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지역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경남 곳곳에 남아있는 전두환 씨의 흔적을 청산하자는 목소리인데요. 매년 5월이 되면 더 요구가 빗발치는 사안이죠. 지역 전문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줄곧 지적해 오셨습니다. 최근 SNS에서도 언급하신 분이죠. 서경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조재호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심에 있는 두 곳이 이래공원 그리고 전두환 씨의 생가입니다. 이래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이래공원 합천군 한강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2004년도에 완공이 되고 사업비는 68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공원 명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래는 전두환 씨의 아오잖아요. 네. 금방 제가 이제 전두환 씨라고 이 호칭을 썼는데 이 전 대통령의 표현을 삼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부 그 보수 언론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칭을 쓰고 있고 대부분 다 전두환 씨라고 이렇게 호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 단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래라는 명칭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또 사실 명칭 문제는 그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명칭을 변경하자는 여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덧붙여 주시죠. 뭐 저는 당연히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래라는 명칭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네. 전두환 씨는 12.12 5.17 쿠데타를 일으키신 분이고 또 5.18 강주 민주운동 당시에 강주분들 그리고 전남도민들을 그 군을 동원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그 민주화 과정 때 혼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 옛날의 젊은 대학생들이 이 죽음과 희생을 네.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많이, 예, 네. 대표적인 분이 그 박종철 이한열 열사로 우리 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 강주 민주운동은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굳이 그 전두환 씨의 호를 공호 명칭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경철 위원장도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도 역시 같은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더 강경한 입장이십니다. 아무래도 더 의미 있는 맞습니다. 회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2006년도부터 해서 이제 이래공원 명칭 변경이 한 15년 지났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이렇게 잔재들이 다 청산되고 있는데 경남만 유독실이 하나도 좀 청산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네.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시다시피 원래 이래공원이라는 명칭이 아니었잖아요.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게 2006년 심의조 군수가 난데없이 명칭 변경을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2017년 1월 19일 결국에 명칭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이것도 모자라서 2008년 12월 전두환의 친필이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호가 뭐 이래일 뿐이지 그걸 이름 바꾸면 전두환공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꼼수입니다. 사실 전두환공원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전두환공원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당시에는요. 그 정도로 이제 심의조 군수가 정치적 편향이 있던 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1997년 4월 17일 날 대한민국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전두환은 반란수계로 무기징역에 처했고요. 추징금도 2,20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2006년에 모든 서원이 취소가 돼서 이제는 국가로부터 어떤 공적인 남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고요. 그 당시 명칭 변경할 당시에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또 그리고요. 그다음에 명칭 변경된 1월 29일 그 다음 날 3일 뒤에 한나라당 나경원 그 대변인이 명칭 변경 반대했고요. 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조차도 명칭 변경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남의 여론도 65% 이상이 반대를 했는데 심의조 군수가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제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전직 대통령 예우하는 법률 제7조 2항에 보면요.
이미 그 전직 대통령 이후가 박탈됐기 때문에 군비 3천만 원을 들어서 표지석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국공유 예산을 만들어서 밀어붙인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충청북도가 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동상을 철거하잖아요. 그런 거 봐더라도 당시에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그 생각되어지고요. 또 이제 저희가 중요해 봐야 것은 전두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만 보더라도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지금도 뭐 40년 됐지만 광주지법에서 6월 1일 날 재판을 이제 받고요. 또 아시다시피 12 쿠데타 40주년 기념해서 쿠데타 주역들 모아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그 파티를 했고요, 개인당. 그다음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골프장 뭐 했고요. 그다음에 2,205억 원의 추징금에서 1,000억 원 이상도 아직 추징했는데 아직 안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조금 더 반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대공이라는 이런 명칭을 준 표지석을 세웠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네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천에 있는 전두환 씨 생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오래전부터 철거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또 방화 사건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합천군 세금으로 여기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래공원 표지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그 전두환 생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생가 자체를 보존하는 것을 떠나서 그 옆에 안내판에 보면은 전두환을 칭송하는 문구가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역사 왜곡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가를 국공유 재산을 들여서 1983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했다는 건 문제고요. 특히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1997년 이후에도 해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돈을 투입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지금 군유재산에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되어지고요. 그 안내판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한번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80년 10월 22일 사건을 전후하여 조성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수습하는데 지도적 역량을 발휘했으며 이를 계기로 대통령을 추대됐다. 그리고 퇴임 후 정치적 공격으로 오고를 치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였고 이것을 수습한 광주학사는 지도적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죄도 없는데 엄한 정치적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표지판을, 이런 안내판을 놔두는 전두환 생가를 군유재산으로 해서 해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을 돈을 집어넣었다, 세금을 넣었다, 이건 문제고요. 지금도 역시 100만 원 가까이 돈을 넣어서 세금으로 관리한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네. 예, 역사의 심판을 받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참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곤 하는데 조선 총독부 철거도 그렇고요. 현재 공원이 들어서 있는 옛 진해 경찰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그 아픈 역사를 지우는 거에 또 반대하는 일부 역사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맥락을 전두환 씨 흔적 지우기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조 전혀 교수 다르죠. 생각은 예, 어떠십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전두환 씨의 흔적을 지울 거는 지우고 남겨둘 것은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옛 삼천 교육대 현장이라든지 5.18 당시 전남 지역의 총탄 자국 그리고 뭐 집권 당시의 고모치사 현장 이런 곳은 저는 뭐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남겨둘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이 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을 이제 알릴 필요가 있고 이거를 이제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남겨둘 것은 남겨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울 것은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현재 지금 전두환 씨의 흔적은 거의 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좋은 쪽으로 미화한 것들입니다. 뭐 앞서 현충원의 현판들이라든지 또 청담대 동상이라든지 또 남극기지 표지석 등 이런 것들은 다 자신들을 미화하려고 했던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은 깔끔하게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두환 생가도 없애야 되고 이래고 명칭 변경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한층 더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비슷한 뭐 얘기인데요. 이래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997년에 무기징역 반란수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갑자기 이게 한 거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보존 가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전두환 생가 문제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네. 반란 수계로 됐고 전직 대통령이 예우로 박탈된 상태인데 생가를 뭐 세금으로 보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전두환 씨 유족이 전두환 씨의 그 가족들이 관리한다면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군유재산을 관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이제 독일에 보면은 나치의 이런 잔재나 상징을 다 철거하기 위해서 갖고 노력을 했는데요. 만약에 나치의 상징물을 보존하거나 이것을 상징적으로 외부에 표현했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독일혁법 86조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독일도 보존할 것은 보존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나치의 상징되거나 기념되는 것은 다 철거를 하거든요. 역시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존할 가치가 현재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아까 네. 검문치사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은 지금 말하는 일회공이라든가 또는 전두환 생가라든가 또는 뭐 장의사의 사당에 있는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청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 의견 충분히 두 분 입장 밝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고 철거하자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지자체는 생각보다 반응이 시원찮거든요. 명칭을 바꾸고 또 현판을 제작하고 이 표지석을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쉽게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지자체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합천을 빼고 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두환 씨 흔적 지우기 운동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해 이제 가시적 성과도 조금씩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합천군이 아직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천군이 계속해서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면 합천군 의회가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뭐 좀 더 활발하게 그 명칭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생가를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천군 의원들이 결단을 못 내린 것은 아마 이분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합천에 가면 전두환을 추종하는 그런 지역 토호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천군수와 합천군의회 의원들이 그 알량한 충성을 독재자 전두환에게 보이고 또 그걸로 통해서 전두환을 추종하는 그러한 지역 토호 세력들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지금 뭐 쉽게 청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인식이 일단 개선이 돼야 그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도 역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합천군을 포함한 뭐 도내 곳곳에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그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철거 분위기로 갈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저도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이걸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은 5월 31일 날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굉장히 자괴감이 좀 많아요. 이게 뭐 저희들이 이게 시민사회에서 특히 민주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반영했던가 했던 그런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요. 표지석 아무 의미 없거든요. 입구에 그냥 돌 하나 세워져 있을 그런 뿐입니다. 그거 하나 철거하는데 이렇게 15년씩이나 걸린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문제인데요. 다른 지역을 예를 보면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지난 5월 24일 날 제주도에서 도청 앞에 있는 기념식수 표지판을 철거를 했습니다. 제주도청에서요. 그다음에 5월 27일 날 신상공원에 있는 기념식수 표지석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또 이제 충청북도에 있는 청남대 동성도 철거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것은 뭐냐면요. 전직 대통령이 예우하는 법률 7조 2항입니다. 이미 범법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전직 국가의 대통령을 예우를 할 수 없다는 그 근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독실이 왜 합천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좀 깜깜한 문제고 이것은 뭐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도 사실 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변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특히 40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돼서 다시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또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진실 화해를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다시 또 철저히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가 과연 이게 공유재산으로서 군유재산으로서 관리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충청북도가 괜히 동상을 철거한 거 아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철거했기 때문에 합천군을 법률의 지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합천 군수님의 정치적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해요. 이제 뭐 선거에서 선출된 분이고 또 합천에 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이 완고한 분위기, 태생이라는 완고한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뭐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보수의 표를 결집해서 또 정치적인 입지를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큰 흐름에 있을 때는 정치적 결단을 해서 오히려 전국적 인물로 본인이 되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더 중요하다, 유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셋째는 이제 시민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민사회에서는 5월달 한 달 동안 이게 계속 이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올해 4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표지소 1회공원 명칭 변경하고 표지소 철거하고 전두환 생가 문제도 정리하고 또 군청 안에 있는 그 표지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창의사 사당의 현판도 마찬가지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5.18 이후에 전두환 씨가 권좌에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쫓겨 내려온 거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계기가 1987년도 60민주항쟁입니다. 60민주항쟁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 60민주항쟁 계기를 통해서 이 전두환 씨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시민사회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또 다녀오신 곳 있잖아요. 네, 네, 그쪽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분위기는 사실 원래 일회공원을 명칭하기 전에는 2004년도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표지판 자체가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내도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이거를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 시민들은 왜 좋은 이름을 뭐 이거는 왜 바꿨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워낙 시민적 군수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죠 당시에는. 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이 표지판 이 일회공원 저거 하나 제가 큰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 가치로 보존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명칭 변경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시민적 군수가 만들어 놓은 잘못을 지금 이제 합천의 그 문준희 군수님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예전에 처음 그 만들 때는요. 저는 심의적 군수가 갖고 있는 정치적 편향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당시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1980년대 통일주체 국민에서 간접 선거로 당선이 됐거든요. 심의적 군수가요. 그때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 박근혜 씨를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리수를 둘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금까지도 40년 지났고 민주화가 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합천의 군수가 그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전 국민으로 봐서도 지탄을 받을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뭐 안 좋은 평가를 받고요. 뭐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을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상당히 문제 있고 빨리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내 전두환 씨의 흔적 지우기에 대한 여러 목소리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바를 서경철 민중당 도당 위원장 그리고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독일의 자산가인 칼 마르크스는 헤겔이 말한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2번 반복된다 이 명언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2번 중 첫 번째는 비극이고 두 번째는 희극이다. 오늘 경남도민의 목소리가 비극을 딛고 희극을 쓰는 역사의 가운데 있음을 확신해 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